민영은 상혁에게 예의 바른 인사를 차갑게 건네고는 파티장 안으로 들어갔다. 민영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상혁은 유진의 옷차림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한 번도 유진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깨까지 훤히 드러나는 옷에 하이힐이라니. 상혁은 유진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유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상혁의 마음 한구석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다. 상혁은 그렇게까지 해서 민영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유진의 모습에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다. 상혁은 또 한 번 유진에게 실망했지만 자신은 이미 그녀를 용서하고 있었다. 유진에게 화를 내고 돌아서면 곧 후회하고 용서를 빌 것이 분명했기에. 폴라리스 사무실. 승용은 자신만 남기고 스키장으로 떠나는 유진과 정아에게 볼멘 소리를 했다. 창립 파티에도 자신을 빼고 유진과 정아만 초대를 했던 게 아직도 서운했던 모양이었다. 결국 정아도 어머니 생신 때문에 가지 못했지만 왠지 자신만 소외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서운했다. 공사 현장인 스키장으로 떠나려면 사흘이나 남았는데 서둘러 짐을 챙기는 유진과 정아를 못마땅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밖에 시간이 없어서 그래. 내일 마르시안에서 최종 회의하고 바로 퇴근할 거니까. 여전히 자신을 챙겨주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는 승용을 정아가 돌아봤다. 언니, 승용이 삐졌나 봐. 아니, 삐질 게 따로 있지. 야마 우리가 놀러 가냐? 언니 안 되겠어. 승용아, 오늘 우리가 한 잔 쏠게. 유진이 웃으며 말하자 승용은 기다렸다는 듯이 유진의 말을 받았다. 그냥 한잔하지 말고 근사하게. 그렇잖아도 떠나기 전에 단합대회 한번 할까 했었는데. 그새 기분이 풀린 승용은 정아가 끓여놓은 짐들을 차에 싣기 위해 밖으로 들고 나갔다. 정아와 승용은 이미 거나하게 취해 있었다. 거리로 나와 유진의 부축을 받고 있는 정아는 여전히 떠들어대고 있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꽃다운 20대, 29의 마지막 밤이 저물 때 난 결심했어. 혼자 살기로. 누나, 우리 2차 정하자. 시끄러! 그가 없어도 난 혼자 잘 산다. 정유진, 원샷! 이 여자 미쳤군 미쳤어. 승용은 엉뚱하게 유진을 향해 말을 하는 정아를 보며 말을 던졌다. 승용아, 언니 취한 것 같은데 우리 그만 가자. 유진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정아가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다. 안 되지. 가긴 어딜 간다고 그래. 오늘 내가 너희들 인생에 숨겨진 모든 것을 들추고 만다. 자, 가자. 내가 2차 쏜다. 아, 맨날 쏜대. 말로만 쏘지 말고 진짜로 좀 쏴봐. 정아를 부축하고 가는 유진을 돌아보며 승용은 계속 투덜거렸다. 민영은 사무실에서 서류들을 챙기고 있었다. 그때 비서가 봉투를 내밀었다. 지난번에 필름 맡기신 거 찾아왔는데요. 고마워요. 먼저 퇴근하세요.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비서가 문을 열고 나가자 민영은 봉투를 집어들었다. 스키장에 갔을 때 유진에게 빌려줬던 옷 주머니에서 나온 필름을 현상한 봉투를 열어 스키장 이곳저곳을 찍은 사진들을 쭉쭉 넘기며 보던 민영은 자신의 모습이 찍힌 사진을 발견하고는 사진을 넘기던 손길을 멈췄다. 놀란 민영이 다음 사진, 그 다음 사진을 넘겨보았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찍힌 자신의 모습이 계속 이어졌다. 민영은 갑자기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다. 민영은 보고 있던 사진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은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유진이가 나를 따라하는 게 있어.
심지어 좋아하는 사람도 따라 좋아했어. 아, 왜? 민영 씨랑 일하는 거 상혁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서로의 마음이 제일 좋은 집이잖아요. 민영의 머릿속은 유진을 믿고 싶은 마음과 그럴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복잡하게 얽혀들었다. 아직 퇴근 안 했네. 김 차장이 들어섰다. 곧 노가다 시작인데 한 잔 어때? 김 차장은 술 마시는 흉내를 내며 민영의 표정을 살폈다. 잠시 망설이던 민영은 착잡한 마음을 떨쳐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배, 전혀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냥 자꾸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는데 왜 그러는 거죠? 김 차장이 유진과 상혁을 만났던 재즈바에서 민영이 술잔을 앞에 두고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너 지금 나한테 질문이라고 하는 거냐? 선수가 나한테? 그냥 한번 잘 해보지 그래. 같이 자자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긴. 수상쩍다 너. 도대체 누구냐? 선수를 헷갈리게 만드는 여자가. 말해봐. 민영은 대답 대신 술잔만 연거푸 비웠다. 그때 정아가 일행을 데리고 오당탕거리며 들어와 자리를 잡고 앉았다. 테이블 위에서 맥주병이 돌아가더니 정아를 가리키며 멈춰섰다. 그러자 정아는 받아놓은 술을 원샷으로 털어넣는 것이었다. 승용은 기겁을 했다. 아무리 벌칙이라지만 술을 너무 잘 먹는 정아가 두렵기까지 했던 것이다. 저러니 누가 누날 좋아하겠느냐고. 그래, 난 맨날 짝사랑만 했다. 어쩔래? 야, 병이나 빨리 돌려. 다시 맥주병이 핑그르르 돌아가다 유진 앞에서 멈춰섰다. 승용은 환호를 지르며 딱 걸렸다는 듯이 유진에게 고개를 돌렸다. 난 정말 너한테 궁금한 게 있었어. 너 정말 10년 동안 오로지 김상혁만 바라보고 살았니? 너무 궁금해. 유진은 불편했다.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을 정도로. 집요하게 묻는 승용을 피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김 차장이 보고는 손을 들어 유진을 불렀다. 민영과 김 차장이 유진의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왔다. 멤버도 늘었으니 하던 거 계속하자. 뭔데요? 뭘 하고 계셨습니까? 김 차장이 물었다. 진실게임요. 시작할까요? 아니, 아직 유진이 말 안 했다고. 말해봐, 네 첫사랑. 유진은 승용을 난감하다는 듯이 보고 있었다. 예, 유진이는 물어보나 마나야. 그러니까 이사님이 대신 대답하는 게 어때요? 기억 안 나요.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해요. 역시 바람둥이들은 애정관도 쌈박하구나. 지나간 사랑엔 미련 없다. 그러고 보니 나도 궁금하네. 유진 씨 첫사랑. 김 차장이 유진을 바라보았다. 유진이는 술 못하니까 콜라 원샷 시켜요. 그거 먹어도 취할걸요? 그만하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가 보죠 뭐. 민영은 농담 같지만 뼈 있는 말을 싸늘하게 던지며 유진을 바라보았다. 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앞에 놓여있던 술잔을 들어올렸다. 그리고는 힘겹게 술잔을 비웠다. 정화와 승용이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바라보고 있었다. 유진이 잔을 내려놓다 민영에게 시선을 던지자 민영은 차갑게 유진의 시선을 외면해버렸다. 역시 여자들은 술 못 마신다는 거 다 뻥이라니까. 자, 한 잔 더 받아요. 김 차장은 유진의 비워진 잔을 가득 채웠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테이블 위에는 수많은 맥주병들이 올려져 있었다. 모두 술에 취해 자리를 떴지만 민영과 유진은 아직 덜 취해 있는 듯했다. 이사님은 한 번 실수는 다시 안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안 해야지 하면서 또 하는 편인가요? 술잔을 단숨에 비운 유진은 또다시 빈 잔에 술을 가득 채웠다. 초점 없이 흐려진 시선을 술잔 어딘가에 던지고 있던 유진이
자신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민영에게 물었다. 그건 왜 묻죠? 유진의 눈빛이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했다. 난 실패는 해도 실수는 안 해요. 더구나 같은 실수는. 그렇구나. 그럼 어떤 사람을 다신 안 만나야지 하고 생각하면 보고 싶어도 참겠어요? 아니면 다시 만나겠어요? 만나지 않을 겁니다. 민영은 단호하게 말을 던졌다. 그렇구나. 정말 다르네. 정말 달라.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닮았지? 유진이 술에 취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뭐라고요? 순간 민영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체린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보는데 유진이 고개를 들며 또다시 중얼거렸다. 닮았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랑 정말 닮았어요. 민영은 차갑게 유진을 몰아세우듯 물었다. 누굴요? 내가 처음 좋아한 사람이요. 처음 좋아한 사람. 유진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민영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런 유진을 차갑게 쏘아보고 있던 민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유진이 민영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그대로 주저앉자 민영이 얼른 유진을 일으켜 세웠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유진을 데리고 거리로 나온 민영의 표정은 차가운 겨울처럼 싸늘했다. 좋아하는 색은 하얀색. 하얀색 아니에요? 아마 하얀색일 거야. 틀림없어.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이죠. 나도 겨울이 제일 좋아해요. 민영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유진을 업고 자신의 호텔방으로 들어왔다. 소파에 유진을 내려놓은 민영이 숨을 돌리며 냉장고에서 캔맥주 하나를 꺼내들어 몇 모금 마신 다음 이불을 들고 와서 유진을 덮어주었다. 잠들어 있는 유진을 잠시 바라보던 민영이 몸을 돌리려는데 유진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다. 준상아. 돌아보는 민영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왜? 유진이 놀라서 자리에 일어나 앉았다. 이게 정말 꿈은 아니겠지. 내가 부른 목소리에 준상이 다정하게 대답을 해온 게. 민영이 유진에게 다가왔다. 준상아. 민영은 다정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유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준상이었구나. 너 맞지? 그치? 너였던 거지?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민영을 와락 끌어안았다. 민영도 유진을 감싸 안았다.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나 한 번도 너 잊은 적 없는데 잊은 적 없었어. 이거 꿈 아닌 거지?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니? 왜 나한테 아는 척 안 했니? 어? 내가 얼마나 너 보고 싶어 했는데. 네가 안다면 나한테 이럴 순 없는데. 체린이가 있잖아. 네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나잖아. 날 잊은 거니? 날 잊고 산 거니? 아니. 민영은 유진의 눈물을 닦아주며 유진에게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유진은 민영의 얼굴이 가까이 다가오자 스르르 눈을 감았다. 너무 쉬운데, 정유진 씨? 눈을 감고 있는 유진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던 민영이 다시 싸늘한 미소를 입가로 흘리며 유진에게 말했다. 놀란 유진이 멍하게 민영을 바라보았다. 이게 닮은 남자 이야기의 끝인가? 그런데 어쩌죠? 내가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들 중에 제일 재미가 없는데? 준상아. 믿을 수 없다는 듯 유진이 민영을 불렀다. 그만하죠. 눈물도 흘릴 만큼 흘렸고 술 마시면서 타이밍도 절묘했고 닮은 남자 이야기도 다 했고 아직도 나한테 더 보여줄 게 남았나요? 설마 했는데
친구의 남자한테 이럴 줄은 몰랐는데요. 팔짱을 끼고 비아냥거리는 민영을 보던 유진이 그제야 술이 깬 듯 이민영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 이민영 씨, 그게 무슨 말이죠? 그래요. 나 이민영이에요. 왜, 아쉽나요? 그럼 계속할까요? 나야 싫을 이유가 없죠. 다가서는 민영을 뿌리친 유진이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허겁지겁 가방을 챙겨들었다. 그건 모멸감이었다. 술을 마시고 실수한 것을 알지만 자신의 가슴에 있는 첫사랑의 기억들마저 모조리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자 참을 수 없어졌다. 그리고 더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은 준상을 팔아가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천박한 여자처럼 자신을 몰아세우던 민영이 때문이었다. 당신이 바라던 게 이런 거 아니었나? 민영이 유진의 팔을 잡았다. 순간 유진은 민영의 뺨을 후려치고 말았다. 상처받은 영혼이 처절하게 몸부림치듯 삼키지 못한 아픔이 눈물되어 흐르기 시작했다. 떨어진 가방에서 흩어진 물건들을 쓸어 담은 유진이 민영의 방을 도망치듯 뛰쳐나갔다. 유진은 손으로 입을 막고 울음을 참아보려 애를 썼지만 흐르는 아픔의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다. 거리로 나와서도 눈물은 그치지가 않았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민영을 준상으로 착각한 자신의 한심함까지 유진의 마음을 아프게 짓눌렀다. 회의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유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민영은 은근히 마음이 쓰였다. 하지만 기다릴 수는 없었다. 김 차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유진이 헐레벌떡 달려와 자리에 앉았다. 민영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유진은 편안한 표정으로 서류와 도면들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협력업체와의 마지막 점검이 모두 끝나자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갔다. 정아가 유진을 기다리며 문 밖에 서 있었다. 김 차장이 다가오며 유진이 어딨냐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턱으로 회의실을 가리키는 정아를 보고 김 차장은 민영의 실망스런 뉴페이스를 떠올렸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 민영이 김 차장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물어왔었다. 그때 김 차장은 체린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뉴페이스냐는 김 차장의 질문에 민영은 한마디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민영과 유진은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견제하는 팽팽한 기운 가운데 마주 서 있었다. 민영이 먼저 입을 열었지만 유진이 그 말을 가로채 사과의 말을 먼저 던졌다. 술에 취해 실수를 한 거라고. 하지만 민영은 너무나 진지했던 유진의 모습을 떠올리며 쉽게 의문이 풀리지 않는 눈초리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유진은 그런 민영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사람이라 착각했음을 다시 한번 사과했다. 민영은 착각이 확실한 거였는지를 물었다. 만취한 사람치고 유진이 너무나 진지했었기 때문이었다. 그럼 이사님은 제가 취하지도 않았으면서 거짓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 굳이 확인하려고 보자고 한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이 일이 우리 일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억울했다. 자신을 그런 이상한 여자로 몰아세우는 민영이 야속하기까지 했다. 이것 보세요.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약혼한 사람이고 게다가 체린이 내 친구인데 어떻게... 그러게요. 어떻게 그랬는지 나도 정말 궁금하군요. 유진은 순간적으로 체념했다. 억울함을 벗어나는 것에서 이제는 끝이다. 죄송합니다. 어쩌면 이해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닮은 사람이라서 어쩌면 같은 사람처럼 그렇게 쉽게 이해해 줄 거라. 닮았으니까. 그것도 내 착각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일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 외엔 부딪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마친 유진이 서둘러 회의실을 나가버렸다. 민영은 다시 혼란스러워졌다. 유진의 모든 진지함이 거짓말 같지가 않았다. 언제나 그 자리에 사랑의 도피. 죽인다. 딴딴따단. 대단해. 아주 놀라운 일이야. 복도에서 준상을 만난 유진이 그와 함께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유진과 준상을 놀려댔다. 두 사람은 당혹스러워 쩔쩔매고 있는데 가가멜이 교실로 들어섰다. 왁자지껄 떠들어대던 학생들이 모두 제자리에 앉았고 유진과 준상도 제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가가멜은 교실 안을 삥 둘러보고는 출석부로 교탁을 세게 내리치며 호통을 쳤다. 너희들 둘 이리 나와. 어제 내가 자율학습 감독인데도 땡땡이를 친 간땡이 본 놈이 있었다. 강준상, 정유진, 일어나. 강준상 이놈의 자식. 이젠 혼자 땡땡이 치는 것도 모자라서 유진이까지 물을 들여? 정유진이 비록 지각대장이긴 해도 땡땡이는 쳐본 적이 없는 애야. 네가 먼저 나가자고 했지? 죄송합니다. 준상이 고개를 숙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하자 유진이 얼른 말을 가로막았다. 아니에요, 선생님. 저도 나가고 싶어서 나간 거예요. 준상이 가만히 있으라는 듯이 눈짓을 했지만 유진은 계속해서 말을 했다. 유진의 말을 듣고 난 가가멜은 더욱 기가 막힌다는 듯이 두 사람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니들이 땡땡이 친 것도 모자라서 내 앞에서 지금 연애질하냐? 이것들을 그냥. 너그 앞으로 한 달간 소각장 청소야. 알겠니? 유진이 너 혹시 강준상한테 협박당했니? 쉬는 시간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손을 씻고 있는 유진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진숙이 다가오며 물었다. 유진은 어이없어하며 진숙을 되돌아보았다. 그렇지 않으면 강준상같이 무서운 애하고 네가 땡땡이를 왜 쳐? 걔 무서운 애 아니야. 유진이 웃으며 말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애들한테는 말 잘할 테니 걱정하지 마. 너는 나만 믿어. 알았지? 진숙이 유진의 손을 꼭 잡으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을 때 화장실 문이 벌컥 열렸다. 채린이 다른 여러 명의 여학생들과 함께 들어섰다. 정유진, 너 내가 옛날에 강준상 찍었다고 한 말 들었어? 못 들었어? 들었다 왜? 들었으면서도 꼬리를 쳤단 말이지? 채린은 마치 애인이라도 빼앗긴 듯 씩씩거리며 유진을 다그쳤다. 그런 채린을 보고 있자니 유진은 어이가 없었다. 꼬리? 난 너 같은 애들 잘 알아. 친구인 척하면서 여자 냄새 풍기고 다니지. 얼굴 안 되는 애들이 아주 전형적인 수법 아니야? 넌 툭하면 뭐든지 잘 안다고 그러는데 그럼 네 꼬리는 몇 개나 되는지 세어보지 그래? 유진이 채린에게 다가서 채린의 교복 치마를 펄럭 들추고는 잽싸게 화장실을 나갔다. 갑자기 유진에게 일격을 당한 채린이 얼굴을 붉힌 채 사라지는 유진의 뒷모습을 뚫어져라 쏘아보았다.